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전북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두 팀이 오늘 2대2로 비겼는데요. 먼저 포항이 두 골을 넣고 전북현대가 쫓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그 전술적인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의 투톱 혹은 제로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로톱과 전북현대의 반격의 서막을 알렸던 그 구스타보의 투입, 그래서 즉 원톱 을 놓고 두 팀을 조금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포메이션인데요. 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고영준 선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수비할 때는 4-4-2 가까운 형태로 포항이 섰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광혁 선수가 이제 금세 여기 있는 임상엽 선수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4명의 선수가 최전방에 뭐 임상엽, 허용준, 고용준, 정재희 선수가 4명 배치가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허용준 선수도 원래는 측면에서도 활약했던 선수고 고용준 선수도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이 4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잘 뛰고 또 이제 스피드도 있는 이런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배치될 때 장점은 당연히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성실하게 수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또 전북이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 잘 뛰고 부지런한 선수들을 배치해서 전북을 후방부터 좀 괴롭혀보겠다. 포항의 전방부터 전북의 후방부터 괴롭혀보겠다는 의도가 좀 읽히는 그런 선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장면이 이런 장면들인데, 허용준 선수가 압박을 시작하면서 이쪽에 먼저 여기를 압박하고 이제 이쪽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패스가 이제 측면 쪽으로 나가기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반에 선발로 출전했던 이광혁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면서 이쪽에 지금 벌써 보면 3명의 압박하는 형태가 꾸려지죠. 이제 이런 장면들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이제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포항의 어떤 전반전 그 경기 운영의 어떤 그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 또 이런 장면인데요. 포항이 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공격 전개를 할 때 후방에서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돌리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상대가 수비를 올렸을 때는 이 수비 뒷공간을 단번에 넘기는 패스들을 시도하면서 조금 선이 굵은 축구들도 자주 시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입되고 나면은 떨어지는 이 지역에 공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싸움이 벌어질 때 그 본인들이 구성이 이제 잘 뛰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다시 볼을 탈취해서 다시 재압박하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고영준 선수가 잘 공을 빼앗으면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도 지금 이광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을 잘 끊어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슈팅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포항이 흐름이 전반부터 굉장히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고 점유율도 높게 유지하고 공격도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북은 사실은 좀 다소 무거웠던 전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체력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가 최전방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좀 송민규 선수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장면들처럼 포항이 전북을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까 공이 예쁘게 나올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점유율을 잡았을 때도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송민규 선수가 고립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그 전북이 찾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역습이었죠. 그래서 역습이라고 하면 역시 바로우가 빠른 발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게 좋았고, 사실은 전반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줬던 장면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좋았던 거는 바로우가 밀고 가면서 이 최종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송민규 선수 발 앞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패스를, 공간에 넣어주는 패스를 시도하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했었는데, 이게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북 얘기는 좀 뒤에 나옵니다. 왜냐면 구스타보 투입 이후에 경기력이 좀 쑥 올라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반에는 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 짚어드려야 될 거는, 아까 그 4명의 공격수를 제가 그 측면에 있는 윙포드 2명과 최전방에 배치된 고영준, 허용준 이 2명의 그 공격수들을
일컬어서 이제 4명의 공격수가 이제 나와서 투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로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허용준 선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잘 보시면 이 선수가 중앙에 머물러서, 물론 지난번 인천전이라던가 이렇게 헤딩으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할 때도 있지만, 이 선수가 사실 측면으로 빠져다니는 걸 굉장히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스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측면으로 빠진다 라는 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줬을 때 포항의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벗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골문 앞에 있을 때 득점 확률이 제일 높지,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 사실은 골대랑 멀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인데, 이것도 지금 전방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패스기를 여기서 공을 차단하면서 역습이 나오게 전개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허용준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측면으로 빠져나올 때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중앙 수비수인 구자룡 선수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준 선수 쪽에 구자룡 선수랑 김문환 선수가 같이 따라붙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 분명히 측면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이쪽에 지금 임상엽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들어오면서 공을 끊어내는 선수가 여기서 공을 준 다음에는 이 허용준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위칭 플레이가 허용준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포항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고용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득점이 됐다 그러면 포항한테 좀 더 수월한 경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면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이거는 조금 다른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어떤 측면에 있는 윙포워드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격수들보다 앞으로도 전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인데, 지금 보시면 허용준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정재희 선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윙포워드라고 생각해서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주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공격수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파고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후반에 이 포항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득점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득점 장면이 제일 첫 번째 골보다도 두 번째 골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포항다운 장면이 여러 개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많이 모이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방 압박으로 이렇게 상대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공을 뺏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포항이 거의 뭐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허용준 선수 쪽 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 임상엽 선수거든요. 측면이지만 가운데 들어와 있죠. 여기다 연결해주고 이번엔 임상엽 선수가 측면으로 다시 움직여줍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위치를 바꾸는 게 좀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측면에 있던 정재희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죠. 공을 받으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신강훈 선수가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고영준 선수가 이제 측면 쪽을 도와주고 정재희 선수는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위치를 바꾸죠. 이런 식으로 고영준이 이렇게 바꾸고. 그런데 또 여기 신강훈 선수가 있으니까 고영준 선수가 최전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뒤에 있고 정재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공격 전개, 여기선 또 다시 전방 압박이죠. 여기서 고영준 선수가 공을 따내고요. 지금 보시면 또 위치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위치랑.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허용준 선수도 중앙인데 측면으로 미련 없이 빠져버리고, 중앙 쪽에는 이 윙포워드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칭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많이 돌아가고요. 이 선수들 자체가 중앙에서만 움직이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팀적으로 위치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고 뭔가 거리낌이 없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득점이 하나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영준 선수의 집중력이 빛난 거죠. 네. 전방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골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포항이 승기를 잡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골도 하나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얼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고영준 선수가 중앙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고영준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준 대신에 여기 있는 두 명의 공격수는 또 안에 들어와 있죠. 정지희 선수도 이제 득점하러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크로스를 시도한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지금 압박을 시도한 덕분에, 올라가 있던 덕분에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랐죠. 그래서 이게 리플레이를 잘 보시면 포항의 라인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4명이 있는 공격수가 여기 다 올라와 있고, 허리 이수빈, 여기 지금 신진우 선수가 다 올라와서 물러나지 않을 생각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행운이 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전북의 그 후반전의 반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전반전에 이제 송민규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스타보가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공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높이를 살린 공격도 나오고요. 구스타보가 다른 이 공격수들과 등지는 플레이라던가 몸으로 싸워주는 플레이, 지켜주는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경기들, 그 공격 전개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단순하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스타보한테 투입되는 볼들이 대체로 구스타보가 이제 그 힘과 높이를 살려서 수비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찬스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그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에 조금 의지한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전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선수들한테 걸리는 부하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칭찬해야 될 것들은 확실히 전북이 가지고 있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상당히 높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공격들이 날카로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역습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김진수 선수를 너무 쉽게 놔준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편하게 쉽게 크로스 올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구스타보 같은 경우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상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구스타보 투입의 효과가 거의 즉시 2골 실점한 이후에 즉시 나오게 됐던 거고, 여기부터 이제 전북이 피치를 올리고 포항을 몰아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득점이 또 계속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장면도 이제 김진수 선수의 개인 기량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등지는 플레이 하나로 만들고, 이것도 구스타보의 높이를 살리고, 사실은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만들고 공을 막 주도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이제 딱 본인들이 그 상대 허점을 딱 포착했을 때 전북이 딱 찌르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구스타보가 좀 잘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박찬용 선수랑 싸워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비수들이 구스타보 쪽에 시선이 많이 쏠리게 되고, 그 뒤에서 들어가고 있던 김보경 선수한테는 이게 공간이 나버린 거죠. 네, 이것도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좋은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이제 우리 바로우 선수의 개인 기량입니다. 이건 뭐 돌파가 그 집중력이 좋다 그래야 될까요? 여기 뺏길 것 같은데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뭔가 패스가 세밀하게 돌아간다기보다는 바로우가 여기서 왼쪽 측면부터 이 반대쪽 측면까지 이동하면서 혼자 여기를 다 헤집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승기 선수의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북의 반격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들에서 조금 파생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 텐데, 이 구스타보의 한 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김진수 선수의 그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전북이 한 골이 딱 가게 되니까 전북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포항 쪽에서는 이 두 골의 리드가 순식간에 한 골로 딱 좁혀지다 보니까 거기부터 조금 흐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우리가 수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비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다, 이제 그걸 좀 문제점으로 짚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구스타보의 한 골이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흐름이 넘어가고, 전북이 밀고 올라올 때 포항이 원래 전반까지는 오히려 이제 전북을 밀어냈잖아요. 근데 그 밀어내지 못하고 본인들도 이제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안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엉덩이가 뒤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어떤 흐름이 살아나고 거기서 전북이 계속 다시 압박하면서 오히려 그 전반 초반에 포항이 좋은 흐름일 때 전북을 상대로 보여줬던 것들을 전북이 다시 되려 포항을 상대로 보여주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김진수 선수 크로스, 구스타보의 득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아니었나, 경기 흐름을 바꿔놓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항이 아쉬웠던 점을 조금 짚어드리면서 끝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거 가기 전에 하나 보고 가시죠. 그래도 이 장면에서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요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당장 위협적인 장면이었나 싶긴 한데, 이게 지금 그 파울로 선언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리플레이 보진 않겠지만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정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킥을 불어도 무방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백승호 선수가 볼까요? 골 넣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를 하죠. 백승호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하면서 전북이 힘겨웠던 경기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2대0으로 균형을 맞추는, 예, 그런 골이 됐습니다. 제가 좀 아쉽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가겠다고 했었는데, 그 포항은 조금 찬스를, 너무 좋았던 찬스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1점만 따가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조금만 집중력을 더 발휘했다면 승점 3점을 포항 쪽이 따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조금 더 경기력 측면에서는 포항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 몇 개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포항의 공격수 4명이 다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니라 조금 다른 유형의 어떤 측면 플레이어라던가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 골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뭐 흐름이 여기서 그 되게 좋은 2대1에서 이제 3대1로 가면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실수가 나왔어요. 백승호 선수의 실수가 나와서 지금 여기서 단번에 때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약하게 마무리를 했죠. 더 강하게 때렸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신중하게 차려다 보니까 고영준 선수가 마무리에 실패한 장면이 있었고, 실수를 못 잡은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장면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면서 지금 포항이 그 기회를 다시 잡게 되고, 네, 계속 몰아치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진우 선수의 기술이 하나 나오죠. 네, 가끔 이제 저런 거 보면은, 야, 선수들은 참 신기한 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이 장면에서 지금 전방 압박으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신진우 선수의 이 순간적인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고영준 선수랑 임상엽 선수가 조금 미루면서, 예,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뭐 득점하고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막판에 2번이나 있었죠, 기회가. 이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제가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반 초반에 그 허용준 선수의 머리에 맞추고 정재희 선수 쪽에 떨어뜨렸던 패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후반전에 되고 나서 전북이 굉장히 수비 라인을 많이 밀고 나와서 포항을 압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반 쫓아가고 그 흐름을 탄 상황에서 2대0에서 2대2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전북이 이제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포항도 이럴 때는 본인들한테 압박이 들어올 때는 미련 없이 상대 뒤를 긴 패스로 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김승대 선수가 이거를 영리하게, 이게 본인이 라인을 잘 타는 선수다 보니까 이 어떤 공간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보다 보면 이제 수비들의 시선이 쏠린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절묘하게 이 뒤에다 떨어뜨려 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여기다가. 이게 지금 허용준 선수가 약간 이 왼발에 걸린 게 조금, 예,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네,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 감독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득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아쉬웠던 찬스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태클을 하나로 시작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김승대 선수 얘기를 조금 드리면 김승대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포항에서 좀 살아나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하필이면 또 전북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승대 선수가 잘하는 게 이런 상황이 굉장히 김승대 선수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윤영선 선수가 허용준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나오니까 지금 따라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두 명이 같이 따라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윤영선 선수가 원래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메이션 상으로 포백이라 그러면 김문환 선수가 여기 있고요. 김진수 선수가 여기 있고요. 여기 구자룡 선수가 있으니까 윤영 선수가 여기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허용준 선수가 최전방에 있던 허용준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내려오니까 이걸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은 그 수비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따라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던 윤영선 선수가 있던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고 여기 들어가는 거를 김승대 선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뛰는 자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게 벌써 읽히고요. 고영준 선수도 전방에 시야를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이걸 미련 없이 원터치로 바로 넘겨주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을 잘 잡아놨고요. 여기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 허용준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쪽 측면에서 들어오는 임상엽 선수에 대한 시선을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이 김승현 선수 쪽에 있고 들어가는 침투하는 선수도 있으니 김문환 선수도 중앙 쪽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편에 있는 임상엽 선수를 본 거죠. 이게 보면 김승대 선수가 확실히 이 공간 이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완벽한 찬스라고 봤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네. 이게 뭐 송범근 선수의 선방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임상엽 선수의 어떤 아쉬운 마무리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포항이 전북이 밀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 뒤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김승대 선수가 투입됐던 건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마무리가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항 같은 경우는 4명의 공격수가 위치를 계속 바꿔갑니다.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한테 혼란을 주고요. 수비를 끌고 나온 공간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격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보다는 포항이 훨씬 유기적인 공격을 펼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수비 전술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포항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최근에 폼이 좋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김기동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맞춤 전술을 준비해 와서 전북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좀 체력 부담이 워낙 큰 상황에서 송민규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랜 B였는데 플랜 B가 제가 보기엔 조금 디테일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의 전방 압박에 대처가 잘 안 되면서 전반전을 좀 부진하게 치렀고 후반전에 두 골 리드가 좀 부담스러웠을 상황에서 빠르게 김진수 선수랑 구스타보 선수가 본인들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한 골을 쫓아갔고 결국에 밀어붙이면서 2대2까지 균형을 맞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포항이 마지막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조금 아쉬웠을 경기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